지식은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것이고 역량은 실제 활동을 하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역량은 어떠한 관계일까요? 선생님, 저는 제 스스로 연구 주제를 정해 연구하고 싶어요.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잘 정리하는 것도 연구란다. 문헌 연구라고 하지. 에이, 그러면 시시하잖아요. 연구답게 새롭고 의미 있는 연구를 해야죠. 그래, 새롭고 의미 있는 대한제국대의 측량에 관한 연구를 하면 어떨까? 원문이 한문이라서 어렵겠지만 잘 탐구해보거라. 자료를 구하기 힘들어요. 왜 구하기 힘든 것을 연구하라고 하시죠? 네가 새롭고 의미 있는 연구를 한다며.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서 새롭고 참신한 연구 주제를 안내해 주세요.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서 새롭고 참신한 연구 주제는 없다. 그럼 번역본이라도 없나요? 번역한 것이 있긴 하지만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라 오역이 많아 도움이 안 된다. 그럼 그것이라도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능력으로는 못 구해서요. 내가 네 연구 보조원이니? 그러기에 교과서 지식과 관련된 연구를 하라고 하지 않니? 저는 성격상 남이 정리한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싫다니까요. 너 나한테 왜 이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식 스팀 교육 모형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과 역량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일화에서 학생은 지식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고 싶어서 선생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생조차 지식을 폄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분리된 지식은 역량 개발에 방해가 되고 지식 습득 위주로 교사가 설명하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은 퇴출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과연 지식은 하찮은 것이고 역량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지식과 역량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지식과 역량은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의 범주에 지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량의 정의는 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블룸이 제시한 교육 목표 분류 체계가 학습자의 역량을 위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블룸은 교육 목표를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단계로 교육 목표를 위계하였습니다.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를 피라미드 위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가장 낮은 수준의 하위 역량이고 나머지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올라갈수록 상위 역량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는 오랜 동안 사용되어 오다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게 2001년 교육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2001년 개정된 교육 목표 분류에서는 지식과 인지 과정을 각각 구분하여 위계하였습니다. 기존의 교육 목표 분류에 상세히 구분하지 않았던 내용 영역을 사실, 개념, 절차, 상위 윈지로 구체적으로 위계한 것입니다. 행동 차원은 학생들의 사고 수준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명사였던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에서 동사인 기억하다, 이해하다, 적용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 창안하다로 바꾸었습니다. 수정된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에 따르면 지식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안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역량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량에 사실적 지식이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개념, 절차적 지식을 단순 암기의 대상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합니다. 지식과 역량은 섞여 있으며 사실, 개념, 절차, 상위 윈지 전략을 기억하지 못하면 상위 단계의 고급 역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상위 단계의 역량은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교육 현장에 적용될 때는 수행평가 형태로 활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연구보고서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학생 개인 또는 소집단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을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래어임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과제 기반 수업, 연구 기반 수업이라는 용어보다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더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의 양보다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후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듀이를 비롯해 많은 교육학자들이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고 교육과정의 외연을 일상으로 확장시키는 현장학습, 실험실 탐구, 학제적 활동 등과 같은 프로젝트법을 강조한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활동의 수준을 위계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가에 관해 교육할 수 있는 명확한 틀을 제공해야 합니다. 막연히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통해 뭔가 얻어낼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젝트의 수준을 제시하며 명확하게 학생들을 안내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행평가 수준의 프로젝트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학생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여 해결하는 프로젝트법에 이르게 되고 교사가 관여해서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구성된 프로젝트 기반 학습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 중첩되거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체험의 범위와 체험의 깊이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수업의 위계를 정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젝트법. 프로젝트 성격의 학습 방법으로 체험의 깊이보다는 체험의 범위를 넓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젝트를 통해 공부하도록 설계된 학습 방법으로 체험의 깊이와 범위를 교과 성취 기준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프로젝트 수행법. 실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체험의 깊이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시 인구 변화와 사회 문제에 관한 주제를 예를 들면 프로젝트 수업의 방법과 수준은 화면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수행평가. 교사는 수업 후 1960년 이후 서울시 인구, 경제, 범죄율을 조사하고 느낀 점을 적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과제를 부과한다. 학생들은 공부한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사는 평가한다. 2단계 프로젝트법. 교사는 1960년 이후 서울시 인구, 경제, 범죄율을 조사한 자료를 설명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3단계 프로젝트 기반 학습. 1960년 이후 서울시 인구 변화, 경제 성장, 범죄율의 변화 자료를 제시하면서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의 변화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안내한다. 학생들은 삶의 질 측면에서 자료를 해석하고 연구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발표한다. 동료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교사의 피드백을 받는다. 4단계 프로젝트 수행법. 교사는 경제 성장에 따른 서울 시내 도심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팀을 편성한다. 조선 후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울시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역사팀과 경제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경제팀, 도시의 구조를 분석하는 지리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장기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보통 현장의 프로젝트 수업은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행평가 수준인 1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2단계인 프로젝트법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3단계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고등학교 각 교과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4단계 프로젝트 수행법은 실제 성인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적용되면서 수행평가와 프로젝트법 수준 이상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이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육부터 대학 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프로젝트 교육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허브로 지속 가능 발전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려면 해마다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성과물이 누적되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프로젝트로 확대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유초, 중고, 유연계형 지속가능 교육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면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지원하고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지원하는 학교급 간 나눔 연계 프로젝트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생태계는 꽈배기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자유탐구 활동, 고등학교의 프로젝트 활동은 자연스럽게 중학교 자유학기의 주제 선택 활동과 맞물려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은 태생적으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연계 활동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실행 차원에서는 선배의 작품을 분석하여 활동을 설계하는 단계, 직접 활동하는 단계, 평가 단계, 작품화 단계가 반복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활용했다고 알려진 신호연 전설을 연구하고 직접 연을 만들어 보면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개발하는 일련의 활동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수준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급 단계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프로젝트 학습의 핵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등학생들은 중학생을 위해 영상을 만들고 중학생은 초등학생들을 위해 책을 만들며 초등학생들은 유치원생들이 따라 그릴 수 있는 그리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교육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프로젝트 결과물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지도법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연수할 수 있는 교사 연수와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작품들이 학교급 간에 공유될 수 있는 리소스 센터 구축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도서와 각종 자료, 모형 등을 한 곳에 모아둔 리소스 센터는 자유학기를 시행하는 중학교는 물론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단위 학교별로 소규모의 리소스 센터를 운영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 활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이버 리소스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공유하여 단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리소스 센터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 학습을 교과와 연결지어 운영할 수 있는 한국형 융합교육 모델인 수레바퀴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스팀 교육이 지향하는 것, 즉 추구하는 방향과 스팀 교육이 지향해야 할 것, 즉 피해야 할 것을 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입시, 시험만을 대비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관련된 교과가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융합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교과별로 분리된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 과정에 연계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교과에서만 의존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체험, 지식 활용, 문제 해결 위주의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원리를 깨우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원리를 전달받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지식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왜 배우는지 알고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학문적 개념에 집중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주어진 문제에 답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의 실생활에 연계된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학생의 관심이 배제된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드러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학생의 참여가 제한된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다양한 학습 결과물이 산출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똑같은 정답을 요구하는 과목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학생이 독립적으로 혼자서 학습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과 교사가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제한된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교사가 협력하여 준비하고 실행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교사 1인이 책임지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교사가 안내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교사가 가르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프로젝트형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강의 중심의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 강조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결과가 강조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가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원인을 알아가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실험을 설계하는 교육은 스팀 교육이지만 지식을 확인하는 실험 교육은 스팀 교육이 아닙니다. 이처럼 스팀 교육은 학생들에게 절대적 지식을 주입하는 객관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지식을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팀 교육에서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성주의의 특징을 기존의 객관주의와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학의 차이입니다. 기존의 객관주의에서는 세계는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간주하지만 구성주의에서는 세계는 인간의 해석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존재하지만 그 의미는 인간에 의해 부여되고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르치는 것을 정의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기존의 객관주의에서는 교사에 의해 기존의 진리가 전달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가 세상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도록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는 것을 정의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기존의 객관주의에서는 외부의 절대적인 진리가 학습자의 내부 세계로 전이되는 것을 학습으로 보고 있지만 구성주의에서는 개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의미를 개발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 설계를 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기존의 객관주의에서는 결정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기존의 객관주의에서는 절대적 진리 자체는 상황과 분리되어 가르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구성주의에서는 어떤 사실과 기술도 그것이 사용되는 문제 상황과 독립적으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풍부하고 실세계를 반영하는 상황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의 결과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기존의 객관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구성주의에서는 구성된 실제의 모습이나 의미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을 주도하는 사람에 관한 차이입니다. 기존의 객관주의에서는 교사 중심이지만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 중심입니다. 다음은 교사의 역할에 관한 차이입니다. 기존의 객관주의에서는 교사를 진리 전달자로 보고 있지만 구성주의에서는 학습 보조자, 학습 촉진자, 코치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된 교수 방법의 차이입니다. 기존의 객관주의에서는 강의식 수업이 중심이지만 구성주의에서는 문제 중심, 토의식, 발견학습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성주의의 특징을 상세히 살펴본 결과 스팀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 전략이 아니라 기존의 구성주의적 관점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스팀 교육에서는 학교 교육이 체계화된 지식을 교사의 강의를 통해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사가 교과서에 수록된 개념 대부분을 학생에게 직접 설명하는 형식이란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분야의 학문과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식도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반면 스팀 교육은 교사가 교과서 속 개념을 직접 강의하는 대신에 주어진 문제를 학생이 자발적으로 재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분야의 학문을 통합해 사고하고 스스로 지식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스팀 교육 이전에도 이미 논의되었고 이미 많은 교과는 지식 습득 위주가 아니라 활동 중심 수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의 암기가 아닌 지식 활용 능력임을 강조하는 것 역시 많은 교육자들이 강조하는 내용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스팀 교육은 새로운 교육 방법이라기보다는 수학, 과학 교육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과 역량은 서로 반대인 줄 알았는데 지식이 풍부해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네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을 잘 습득해야겠죠?